안녕하세요, 하이드샤크입니다. 지금 여기는 송도 랜드마크 쪽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33분이고요 지금 4월 7일 1시 33분이네요 요즘 트럼프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죠. 팩트 요약만 하면은 이틀 사이에 미국 쪽에서 빠진 금액이 증발한 금액이라고 하죠. 9,600조입니다. 엄청나게 빠졌죠. 그리고 또 주요 뉴스가 보니까 독일 쪽에서도 금을 미국한테 현물로 달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라 그러죠. 빅스가 또 사상 최고치, 최근 기점으로 최고치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0% 이상 올랐죠.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장에도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사실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도 기회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항상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항상 2,500선, 코스닥은 750, 왔다 갔다 하다가 700, 무너지면 690, 650, 이랬던 게 그때 엄청나게 빠졌었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코로나 닥치고 팬데믹 선언했을 때 그때 지수 자체가 거의 반토막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안정되게 복구되는 듯 하다가 서서히 복구는 됐었죠. 그때 그래서 삼성전자를 얘기 드리면 그때 3만 후반대인가 그렇게 갔었을 겁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3만 6천 원인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대형주들이 복구를 많이 했었죠. 선도주자로. 그러고 나서 그때 시점에 생각해보면 코로나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갔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 자체가 사실 돈이라는 게 그런 대혼란 속에서는 몰리는 데만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국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그런 기본 관세로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을 때 일단 금이 많이 올랐었죠. 올랐었지만 요번에 조정이 나왔었고 근데 어쨌든 안전자산은 금이입니다. 부각되는 거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금은 사실 비트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사실 가상금이라 그러죠. 디지털금. 근데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 그때 당시 기준 가격으로 한 3천만 원이던 게 거의 9천만 원 치면은 3배 정도 올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가격으로는 금은 최근까지 올라가는 걸로 치면은 한 2배 이상 오르긴 했는데요. 2.5배. 왜냐면 그때 한 25만 원, 30만 원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속도, 소위 말해 올라가는 속도에서는 좀 더디게 올라갔죠.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올라간 거고요. 그렇단 소리는 비트코인도 한번 해먹었고 금은 이제 시작인 개념, 중간 시작. 키로 따지면은 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땐 중간 어깨 선 가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한국장만 봤을 땐 저는 한국 주식만 하니까요. 한국장만 봤을 때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대선주겠죠. 어쨌든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대선주가 아마 두드러지게 주도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에는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을 거고 저는 성향을 따져서 완전 극도로 한쪽에 쏠림 현상은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아닌 건 아닌 거다. 그렇게 치면은 문재인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문재인 정권도 잘못한 거는 사장님들 입장에선 잘못한 건 있죠. 최저시급이라는 게 사실 올라가긴 시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겠지만 너무 섣부르게 좀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사람을 못 쓰는 현상이 되고 또
근무 시간에 대한 것도 도입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투잡공화국을 만든 현상이 됐었고요. 아무튼 그런 거는 뭐 너무 급하게 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잘한 건 또 잘하는 것라고 칭찬해야죠. 코로나 시국에 K 방향이라 그러면서 많이 그래도 잘 대응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은 이유는 다시 종합해 보면은 한국장은 어쨌든 뭐 안전자산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도주가 대선 테마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죠. 그러면 관련 주자들 해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거 방향성을 잘 잡아서 좀 내 투자 자산을 좀 잘 지키시는 사장님이 되시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가 아니고 뭐 사실 유튜브 영상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죠. 조금만 아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실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돈을 버냐 안 버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 받고 좀 수익 나고 그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픈한 종목을 800원 염두했었는데 815원 왔었다고 했었죠.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계단식으로 빼먹다 보면은 800원 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자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서로 어쩔 수 없이 연관지어서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3년 전 당시 윤석열 관련주로 엮였던 종목들은 이번에는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주자 개념으로 해서 엮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났었고요. 그런 종목들을 잘 요약해가지고 좀 예를 들어 욕심내지 말고 5% 10% 정도씩 트레이딩 하면은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올라타게 되면은 그 종목에서 5%만 먹어야지 하다가도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잘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느낌적으로 한다기보다 기계적으로 제가 공략법 그때 남겨드렸었는데요. 말 그대로 쭉 그냥 일정 물량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 매도를 미리 예약 걸어 놓는 방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롤러코스터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대응되는 거지 아니면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내면은 그 종목은 좀 미련을 버리는 게 또 좋죠. 그리고 다른 종목 골라서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산이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런 방법으로 써서 실행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영상 자체가 도움이 됐다면은 그게 막말로 1,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억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겠죠. 저도 뭐 제 자산을 늘리는 게 목표고요. 사장님들도 그러시겠죠. 그리고 예전에 100억대 부자 목표를 한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지금 만 나이로 42살인데요. 원래 지금 만 나이 때 제 100억을 목표 잡았던 게 50대 때 기준인데 제 기준에서는 이제 부합했습니다. 왜냐하면 7위 법칙으로 제가 계산 낸다 했었죠. 그러면은 2년마다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36% 가정했을 때 7위 법칙으로. 그러면 2년마다 쪼개기로 했을 때 지금 제 자산이 딱 50대 때 제 바람대로 유지되면은 100억 찍을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또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은 늘 잘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영상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산이 잘 늘어나시고 가정의 평화가 있길 바라겠습니다.